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존의 유튜브 소개했던 종목 위주로 뉴스에 대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니콜라 모터스 일간 종가 기준 주가입니다. 11월 24일 날 34.5달러 쭉쭉 빠집니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첫날 8.52 폭락해서 장중 최저가 13.51달러 찍었습니다. 종가는 13.75달러 찍었고요. 니콜라의 최근의 폭락 이후 23일날 10% 폭락, 그 다음일날 24일날 8% 폭락의 이유는 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MBC 뉴스입니다. 사기 논란 니콜라 친환경 쓰레기 트럭 공동 개발도 자초. 12월 24일 날 아침 6시 11분 뉴스입니다. 니콜라가 쓰레기 수거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와 쓰레기 트럭 개발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24일 날 8% 폭락했습니다. 올해 8월 달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배출가스 제로 트럭을 개발을 위해 니콜라와 협업하고 니콜라 쓰레기 트럭을 2,500대에서 5,000대까지 구매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이제 말은 핑계를 대겠죠. 차를 개발하는데 오랜 기간이 들고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건 핑계고 어차피 니콜라의 창업주가 떠났기 때문에 전부 다 흡집이 된 것입니다. GM까지도 니콜라 지분 11%를 포기했는데 취소했는데 이 쓰레기차 리퍼블릭 서비스가 계속 할 이유가 없죠. 니콜라 창업주 트래블 밀턴도 이미 떠났고 힌덴버그 공매도 업체 리서치 때문에 계속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이제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니까 자구책으로 세미트럭 트레를 내년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첫 번째 상업용 수속 충전소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2달러가 드디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12달러. 자, 차트입니다. 니콜라 차트. 올해 9월달 이때 제가 9월 9일 정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사기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고 해라고. 아무튼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으로 현재 이때 가격 기준하여 절반인 12달러까지 빠질 것이라고. 그 후 17달러 지지하다가 38달러 근처 갔다가 다시 쭉 빠져갖고 24일날 13.51달러 찍었죠. 장중 기준 종가는 13.75달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12달러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뭐냐. 이제 12달러 근처에서 매수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죠. 밀턴이 창업주 트레버 밀턴 이미 떠났고 빠이빠이 했고 그 다음에
힌덴버그 리서치 사기국 대am한 거 얘기단 니콜라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소 조사 아직 안 끝났고 확정하지 안 나왔죠. 다음 또 GM이 이미 얘도 이제 손 떼고 있고 24일날 또 쓰레기차 회수까지 계약 취소되고 아주 첩첩산중이죠. 악재가. 이때 이 가격대 말씀드렸던 12달러 근처 그다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니콜라는 선장 폐지는 안 당할 겁니다. 저 개인적 관측으로 따지면 저 개인적 이상은 선장 폐지는 안 당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 12달러에서 과연 이제 바닥을 그 이상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12달러 전후에서 정가 기준 12달러 전후에서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당장 올라가기 힘들겠죠. 박스 권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창업주가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이미 이제 니콜라는 껍데기다고 꼭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투자 비중 100%에서 한 1%만 사보시든지 10달러 근처에서. 근데 저라면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저라면 이걸 안 사오겠습니다. 이 종목이 나중에 작전을 10배를 할 망정 굳이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12달러까지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10달러 근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달러 종가 기준 10달러 전후에서 바닥을 찾을 겁니다. 저 이상 그렇습니다. 언제 말씀드렸냐고요? 이때쯤 27달러 그 정도 때 말씀드렸죠. 이때 9월 9일날 종가 기준 42달러일 때 리스크 관리해라고 실질적 매도 의견 들었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27달러, 28달러 있을 때 12달러까지 빠진다고 했고 12달러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루한 행보를 하든지 하겠죠. 그 후에 뭐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좀 올려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같으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꼭 사고 싶다면 자기들 투자 비중에서 한 1%만 하시고요. 니콜라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창업주의 밀턴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다고 했어요. 껍데기 있는 회사 사봤자 큰 재미는 못 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10달러 다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뉴스도 말씀드릴 겸해서 쓰레기차 취소 뉴스 저의 예상에 27달러, 28달러일 때 12달러를 바닥으로 봤는데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주식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 관점은 27, 8달러일 때의 바닥은 12달러로 봤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최근에 애플이 전기차 만들어서 판다고 떠들고 있죠.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니콜라처럼 될 수 있다고 차량 출시 계획에 어깨 반응이 기대되어 있고요. 근데 저 관점은 그래요. 애플이 과거에도 전기차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신 대로 2014년부터 타이탄이란 프로젝트명으로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만들어서 모빌리티 진출 노렸는데 그 후에 기술자들 해고하고 사업 접었다가 2018년도에 테슬라 출신, 즉 미국 전기차 테슬라, 잘 나가는 전기차 테슬라 출신의 더그필드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다시 이제 완성차에 끼욱끼욱거리고 있죠. 2024년까지 셀 용량은 줄이고 파우치와 모듈을 없앤 새로운 모노셀 디자인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
원가를 대폭 낮추고 촬영 이동 거리를 늘려서 혁신형 배터리를 장착하겠다. 그 연장선상으로 최근에 LG전자가 12년 만에 상한가를 쳤죠. 12년 만에 상한가. 정말 LG전자 상한가 친 거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12년 만에 상한가 쳤을 때 그때 LG전자 이슈가 뭐였죠? LG전자가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설립하여서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을 LG는 대고 마그나는 설계와 생산해서 한번 잘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그때 공시가 나오면서 LG전자가 12년 만에 무려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그때 좀 LG전자도 상한가를 치는구나. 역시 돈이 그만큼 시중에 많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큰 LG전자가 상한가 친 걸 저도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12년 만에 처음 상한가라. 자, 그때 상한가의 재료가 뭐였냐? LG전자가 캐나다 마그나 자동차 부품 업체와 합작법을 설립하여 LG가 51% 갖고 마그나가 49%를 갖겠다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마그나라는 회사가 무엇이냐? 과거에 애플과 관련하여 생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좀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전기차, 약이 다시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 애플이 캐나다 마그나라는 회사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이 진짜로 다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진출한다면 마그나가 되지 않겠냐 하여 그 영향으로 LG전자가 상한가 쳤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 세계 3등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자, 그 종목은 뭐냐? 제가 티커를 찾아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거 이 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세계에서 매출 기준으로 세계 3등인데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LG전자가 협업을 하여서 LG는 이제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되고 마그나 여기는 설계하고 생산하게 내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LG전자 상한가 친 날 그날 저녁에 마그나 이 회사가 장중 12% 찍었죠. 그리고 이틀 내리고 있고요. 자, 애플이 직접 완성차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확률상 애플이 완성차는 진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애플 아이폰도 위탁 생산하고 있잖아요. 폭스콘에게. 그런 식으로 애플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에 위탁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되냐? 이제 LG 파워트레인도 핵심 부품 받고 아까 또 여러 군데에서 니콜라처럼 다 부품 모아갖고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차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애플 자율주행차를 대신해서 저는 그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한다면 애플이 직접적으로 자동차는 제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애플이 진짜로 자율주행차에 진출한다면 아까 그 마그나를 선택해서 할 것이다. 위탁할 것이다. 아이폰 위탁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볼까? 다른 뉴스. 최근에 홍콩 항생지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딱 바뀝니다. 금융을 빼고 하이테크 위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차등 우결권도 주고 있고요. 차등 우결권을 왜 주냐? 미국에서 중국 상장한 업체를 재무구조 따지고 중국 나라 정부 돈 들어가 있는 거 따지고 하면서 계속 가지치기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중동닷컴이랑 여러 군데 회사들이 홍콩에 2차 상장하고 있죠. 2차 상장. 미국에 있는 상장 그대로 놔두고 홍콩에 복수 상장하고 있죠. 홍콩 가고. 그래서 그것이 확산될 것이고요. 내년에도 확산될 것이고. 즉 계속 미국에서 계속 싸움 붙이고 있는 시장보다는 싸움을 할 수 없는 안정적인 홍콩 시장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이 2차 상장하고 있는 것이 계속 가시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서 현재 홍콩에 차등 우결권이 일부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샤오미의 차등 우결권이 허용돼서 샤오미가 상장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제 차등 우결권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가능할 것이며,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유명한 업체들이 다시 홍콩에 2차 상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주식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즉 미국에 잘 나갔던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에 있던 업체들이 홍콩에 다시 복주수 상장하기 때문에 2차 상장하기 때문에 홍콩 주식은 잘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홍콩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금융은 비중을 줄이고 항상 주식 편입할 때 하이테크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이테크 주식은 올라가는데 금융 주식은 잘 오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홍콩 벤치마크 지수인 항생 지수를 새롭게 뜯어 고친답니다. 왜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그 애들을 받으려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줘야만 올 거 아닙니까? 이미 샤오미를 필두로 해서 차등 우결권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샤오미가 상장됐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상지수 편입할 수 있는 조항도 아예 삭제하고 뭐 신규 상장 2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동안에 보신 대로 금융 비중이 높았는데 하이테크 비중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상지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상장됐던 잘 나가는 애들, 진동닷컴은 이미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진동에서는 최근에 상장됐죠. 내지도 이미 홍콩에 들어와 있고, 추가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홍콩 주식시장이 커지겠죠. 그럼 홍콩 시장이 커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홍콩 주식시장이 커진다. 홍콩 주식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홍콩 주식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작년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10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고 해외 주식을 80%를 늘리고 그 대신 미국을 50% 하시고 중국보다는 홍콩을 더 늘려야겠죠. 중국은 고평가 되기 때문에 홍콩을 더 키우라 했어요. 홍콩을. 미국 50%, 중국 10%, 홍콩 10%, 베트남 같은 거, 동남아시 지역 10% 하시든지 아니면 유럽 10% 하시든지. 다만 중국하고 홍콩 중에서는 저는 중국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이 더 저평가되어 있고 더 좋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홍콩을 더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홍콩 주식은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즉 홍콩 주식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홍콩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최근에 진동헬스, 제디헬스, 제의 유튜브 구독자 3,000명 임박 이벤트 종목이었죠. 홍콩 7월 종목이었고 진동헬스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게 왜 올랐냐? 최근에 홍콩 지수 편입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것은 진동헬스 AS 할 때 말씀드렸고요. 자, 진동헬스가 12월 8일날 상장 첫날 시초가 94.50달러, 50 홍콩달러에서 10월 23일날 198.50 홍콩달러가 딱 찍었죠. 정확히 104~5% 올랐었죠. 폭등했었죠. 12월 20일날 홍콩 지수 편입됐고 그 다음날에도 종가 기준 7% 올렸고 그리고 24일날 왜 빠졌냐. 그동안 단기간에 10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요.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또 하나 중국 정부가 독점 규제했어요. 미국도 반독점 규제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독과점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이익일지 몰라도 일반 소비자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때문에 독점 규제 때문에 알리바바가 24일날 폭락했고, 자, 알리페이 운영사 엔투그룹이 작년 11월 달인가 상장이 불허됐죠. 무기영이 됐죠. 계속 중국에서 이 독점하는 업체인 알리바바에 대해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건들고 있죠.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텐센트도 있고 바이두도 있고 진둥도 있고 그 연장선까지 겹쳐서 하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단기 급등에 의한 하락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겹쳐서 하락이 일어났던 것이고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폭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100% 오르면 기본적으로 조정입니다. 기본적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의 연장선상으로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거 앱이었는데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제가 찾아볼게요.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 규제 나오면서 알리바바 주가가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폭락했어요. 장중 17%, 종가 13% 폭락. 그리고 그날 오전에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당연히 폭락했죠. 이게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먼저 반응이 일어났고 8% 장중 9%.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그날 저녁에 폭락이 일어났고요. 저는 유튜브에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아니라 홍콩에 상장된 이 알리바바를 소개했죠.
알리바바 소개를 이 상장 이때 추천했으니까 24일날 빠졌어도 아직도 수익이에요. 자, 알리바바는 결론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죠, 당연히. 정보 독점 규제 영향으로 주가는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이입이 알리바바가 엔터그룹 상장 불허되면서 이미 주가는 미국에 상장된 것도 빠지고 있고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얘도 엔터그룹 상장 불허되면서 계속 같이 빠지고 있어요. 자, 엔터그룹이 언제 상장을 허용할까요?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됐다시피 엔터그룹 창업주가 중국 정부에게 잘 봐달라고 자기 주식 좀 주겠다고 했는데 콧방귀도 안 꼈죠. 그 때문에 확률상 엔터그룹 상장은 빨라야 내년 5, 6월 달 정도. 그때까지는 알리바바 그룹 주식이 좋지 못하겠죠. 그러나 알리바바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죠. 어차피 최근에 엔터그룹 이때부터 단속이 들어가고 알리바바가 지금 시련을 겪었는데 알리바바 포함하여 텐센트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독점 규제는 알리바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타겟이 크죠. 텐센트하고 두 개는 제일 크니까 덩어리가. 자, 독점규제법 위반 조사를 받게 했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때문에 당분간은 야금야금 흘러내리면서 홍콩 주식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0달러에서 21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박스권 좀 있어야 되고 박스권 몇 달 해야 되고 그 시점에 빠르면 한 5, 6월 달 그때쯤에서는 엔터그룹을 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JDLS, 알리바바 그룹홀딩스, 그 다음에 니콜라 뉴스와 애플차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정보에 대한 뉴스 위주로 설명도 간혹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